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상원 의원을 접견을 했습니다. 아마도 25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마 회견 내용에 대한 조율은 아닐 거예요. 행정부가 아니니까. 회견 내용과 관계없이 의회의 입장, 이게 행정부인 트럼프의 입장보다는 의회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방안을 한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뉴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태미 더거스, 앤디 킴 상원 의원 등 미 상원 의원단을 접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동맹 강화 및 경제 협력 증진에 뭐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가 최우선시 되고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요. 자, 이분들의 성향이 친트럼프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중립적이거나 반트럼프에 가까운 성향을 지닌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먼저 와서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즉 미국 안에 트럼프란 또라이도 있지만 아직도 민주당 소속에 있는 이른바 조금 트럼프와 노선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으니 너무 트럼프한테 매몰되지 마라라고 하는 일종의 당부를 하러 온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미 동맹에 대한 이 초당적 지지의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그만큼 한미 동맹을 뒤흔들 수 있는 얘기들이 꽤 있을 걸로 보여진다라는 일종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그 주둔 유지 또는 규모 변화 또는 역할 변화 같은 얘기들이 1차적으로 올 거고요. 필히 북한하고의 그 한반도 정세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수교 내지는 관계 개선에 대한 일종의 협조를 바라게 될 거고 이게 나오면 부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핵무기 관련한 내용, 비핵화 관련한 내용에 대한 그 프로세스 얘기가 있을 거란 얘기죠.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 유지란 말이에요. 체제 유지.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냥 아무런 무기 없이 국제사회에 나왔을 때는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사실상 굉장히 약한 나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주고 이거를 협의를 통해서 비핵화해가는 방향으로 체제 유지와 동시에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자는 거죠. 이건 이제 미국이 제안하고 트럼프가 제안하는 방식일 거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북한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경제적 개혁을 해주자. 대신에 핵무기는 뺐자. 요런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전술을 가지고 지금 미국 측과 중국, 러시아 측이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진짜 살살 훈련하고 있는데, 그저께는 여정이가 지랄을 하더니, 어저께는 정은이가 와가지고,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싫어! 막 이러면서, 난리를 피고 있었어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약간 그 사족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이 패닉에 빠진 게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미국 전투기들이나 이런 비행기들이 북한의 GPS나 통신 신호를 전부 다 감청하고 제밍을 해갖고 아예 훈련 상황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혹시나 도발하거나 자극받을까봐 그때는 북한의 눈을 가려줬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우리 살살할게, 우리 조용히 할 거야 그러면서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이는 거야.
지금 계속해갖고 새로운 미국에서 새로 도착한 무기들이나 병력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교대 훈련을 하면서 이제 나갈 거거든요. 다른 데 배치를 위해서. 요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니까 예전에는 못 봐서 불안했는데 지금 또 직접 보니까 불안한 거야, 이 모질이들이. 그걸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어쩌라는 거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아예 하지 않는 거가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리잖아. 1년에 한 번씩 매번 여기서 근무 연한을 마친 미군 병력들이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나가는 애들이 임무 교대를 하고 우리 이러이러한 일을 하다가 가라고 하면서 병력들이 교환되면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돼요. 지네들끼리 만나가지고. 그게 사실 그 한미연합훈련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 그거를 하지 말라고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다음 달부터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걔네들이 통일부를 없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부고 그쪽은 이제 통일전선 뭐 이건데 그 사무실하고 인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없앴다고 해가지고 아예 뭐 인력을 다 빼버리거나 아예 그 사무실을 없앤 게 아니고 사무실과 인력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도 그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무진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해요. 통전부 말하는 거죠. 네, 통전부도 북한의 있고, 통전부. 예, 북한은 통정부는 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거고, 예, 우리나라 통일부 같은 게 이제 통전부 겸 통일전선, 그게 통전부군요. 네, 그거를 전선부. 예, 통일전선부가 아이고, 이름이 어렵다.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남북 관계는 다시 남북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국제정치평론가 문희정 평론가 생각은 이번에 온 의원들의 몇 명과 이분들이 온 이유가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태미 더거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태국계예요. 어머니가 태국인이고 아버지가 이제 미국인이거든요. 동양인처럼 생겼네. 그러고 네네, 보니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앤디 킴 상원 의원도 그렇고, 저희가 왜 사실 극우 쪽하고 연결된 의원들하고는 약간 좀 얘를 달리하는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쪽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좀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너무 쫄지 마세요. 우리도 있으니까. 뭐 요런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국제관계라는 게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만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여론을 조성한다든지 시민단체가 무언가를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한인들이 특히 이제 극우 쪽 말고 우리 민주 진보 계열 한인들이 또 이 종전이라든지 북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 또 민주당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의회나 상원, 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좀 말려줘라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더 보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어저께 정은이가 떠드는 바람에 대북주가 많이 아침부터 빠지긴 했는데요. 저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 우는 애, 겁먹은 개가 더 짖는 거기 때문에 뭔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 여동생이 한 번 했는데 오빠가 또 나와갖고 하는 거 보면 지금 뭐가 많이 마음에 양에 안 찬다는 거잖아. 살살 달개주기만 하면 오히려 더 쉽게 미국 방문 이후에 북한 개방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일 때 북한이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정말
야, 니들은 인간 같지도 않아부터 시작해서 니들하고는 상종을 안 할 거야. 이거 외에는 아무런 그게 없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정은이가 징징대는 이유는 지들이 내란한다고 사전 통보받은 걸 들켰기 때문에 그게 좀 쪽팔려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지고요. 솔직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이미 북한에 통보를 했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거나 대주는 거 못한다. 니들도 자본주의 체계로 바꿔가지고 니들이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도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북한 자체 안에는 기업이라는 것도 없고 은행이라는 것도 없고 어떠한 자유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북한은 화폐도 없다고 봐야 돼. 지네들도 지네 돈 안 써요. 달러 쓰거나 중국 돈 쓰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개방 경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이면 미국하고 거래를 하려고 해도 그렇거든요. 일본한테는 그냥 400조 원 받아갖고 그 돈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끝까지 돈을 안 주니까 결과적으로 북한도 이제는 일해서 벌어먹어야 돼요.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나라가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남북 대화의 교류, 남북 경협의 교류는 오히려 옆에서 막 떠밀려갖고 강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